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제8장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8장 8.1절은 세 가지 챕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내진 설계 관련 규정들, 그 다음에 설계 예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간략하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절 비구조 요소입니다. 비구조 요소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되어야 된다 이고요. 비구조 요소 Non-Structural Component의 기준별 정의는 일반적으로 피마에 쓰이는 피마,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구조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비구조 요소라고 부르고요. ASC7 미국 학회하고 그 다음에 건축 구조 기준에서는 비구조 요소를 다음과 같이 좁은 의미로 건축 기계 전기 비구조 요소와 그것의 지지부, 그것을 연결하는 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구조 요소라고 합니다. 비구조 요소 중에서 중량이 큰 경우, 즉 구조물의 동적 특성에 영향을 줄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 외 구조물로 구분한다. 건물 외 구조물은 8.2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구조재와 비구조재가 같이 있는 경우고요. 이 중에 구조재는 뼈대, 즉 구조물,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재료, 기둥, 슬래브, 보, 기초 등을 얘기하고, 구조물 자체의 하중을 받지 않고 주로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물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비구조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림 보면 비구조 요소들 이렇게 안에 살림들, 그 다음에 조적벽, 그 다음에 비내력벽, 가구들 이런 것들, 옥상에 있는 뭐 쿨링 타워, 커튼 월 이런 것들이 다 비구조 요소입니다. 피마에 의하면은 지진에 의한 피해를 봤더니 구조 요소가 20%,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 설계라는 거,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피해의 80% 대부분은 비구조 요소에서 받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비구조 요소는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 비구조 요소하고 기계 및 전기 비구조 요소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건축 혹은 기계, 전기 있는데요. 우리가 설계 기준 뒤편에서 18장을 보면요. 건축하고 기계 전기에 관한 설계 계수가 있습니다. 반응 수정 계수, 초과 강도 계수, 증폭 계수. 거기에 보면은 각각 우리가 규정된 RP 값, 반응 수정 계수 혹은 AP 값, 증폭 계수, 초과 강도 계수, 오메가 제로, P 값 이런 값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각 항목별로 각 비구조 요소 아이템, 기계 및 전기 아이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건축 비구조 요소, 무엇을 기계 및 전기 비구조 요소라고 부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가 아니라 컴포넌트, 요소가 아니라 부재를 통해 가지고 구조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건물하고는 다른 구조물을 건물 외 구조물이라고 부르고요. 건물 형태와 유사하게 생긴 것들을 건물과 유사한 건물 외 구조물, 건물 형태와 다르게 생긴 것들을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 외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8장 2절에서 건물 외 구조물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구조 요소와 Non-Structural Component와 건물 외 구조물, Non-Building Structure, Non-Structural Component하고 서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 중량의 25% 이상이냐, 물론 25%보다 작더라도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요소가 아니라 구조물로 부재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관점, 설계 관점, 규정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비구조에서는 대부분 건물 기준에서 부착물로서 규정이 되고 있고요. 건물 내 구조물은 등발이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 기준, 예를 들어서 탱크가 크다 그러면 가스공사 혹은 LNG 특별 시방서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 내진 설계 기준의 변천인데요. KBC 2009, 2009년 이후에 비구조 내진 설계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다음과 같이 KBC 2009에 보면은 건축, 기계, 전기, 비구조 요소가 이렇게 추가됐었고요. 그 다음 포항 지진
하고 경주 지진이 터진 이후에 KDS 4.1에 2019년도부터 비구조 내진 설계 기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챕터가 3개 섹션에서 5개 섹션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하는 법적인 근거는요, 2018년 이후에 보면은 건축물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건축물 구조 기준 규칙, 요거는 이렇게 링크로 들어가면 있는데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에 따르면은 정의에서 보면은 비구조 요소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물론 구조 부재가 뭐냐, 부재력이 뭐냐, 구조 내력이 뭐냐, 벽과 기둥 등등 구조 계획서라는 것도 이미 예전에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은 이 이후로 2019년 18년 이후로 비구조 요소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의가 된 거죠. 비구조 요소의 피해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관성력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착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정착 미스로 전도되거나 미끄러짐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의 변형,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조 부재의 변형과 비구조 요소의 변형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탈락되든가 그 변형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고요. 요거는 노토 반도 지진에서 올 초에 발생했죠. 1월 3일날 발생했던 것은 모멘트 골조 구조인데요. 철골. 요새 벽체가 비구조 요소인데 벽체가 탈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물 분리인데요. 배관 같은 경우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접합부 등이 갈라지면서 분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설비 배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큰 지진 시 변형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내진 분리 장치, seismic separation joint 내진 분리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장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비구조 상호작용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구조재의 변형이 크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탈락과 박리가 발생하는 것, 천정과 사무실 직기들, 뭐 형광등 이런 것들이 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